자, 아까 이제 자본 회계하다가 조금 끊겼는데, 뭐, 내용은 그대로 그 정도로만 보고, 화면이 이제 마지막 그 PPT라 가지고, 교재 이제 269페이지 봅니다. 자, 자본이 뭐, 앞에서 이제 내용을 봤는데, 주주에게 귀속되는 지분으로 주주 지분 또는 자녀 지분이란다. 그래서 주주 지분, 자녀 지분, 두 개 밑줄 친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강이 두 개다. 그죠? 그 다음에 자본은 별도로 측정할 수가 없고, 자산 부채를 측정한 결과 그 차익으로만 계산이 된다. 자본은 증감하는 원인에 따라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자본거래의 결과로 증감한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이나 자본조정, 그 다음에 손익거래의 결과로 증감한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이나 기타 포괄손익 유계액으로 분류를 하더라. 그래서 이제 밑에 자본거래가 나오고 손익거래가 나오는데, 자본거래는 현재나 잠재적인 주주와의 거래를 말하고, 자본거래의 결과는 자본거래니까 당기순손익에 반영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자본잉여금은 손익거래의 결과가 아니므로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가 없고, 두 가지 동그라미 친다. 자본전입하고 결손보전. 자본전입이나 결손보전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자본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이익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고, 자본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손실은 관련된 자본잉여금과 우선 상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남더라. 그러면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분류를 한다. 자본조정으로 분류한 금액은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삼각하거나 결손금 처리에 준해서 처리를 하면 된다. 자, 손익거래는 자본거래를 제외한 거래를 말하며 그 결과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으로 보고한 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다. 자,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이익의 누적액을 말하며 손익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손실의 누적액은 결손금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회계상에서의 결손금이라는 거하고 세무상의 결손금이라는 것은 조금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손익거래의 결과로 증감한 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목표나 기타의 이유로 인해서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단기 순손익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단기 증감액은 포괄손익을 구성을 하더라. 자, 두 번째 기업의 형태와 자본회계. 이거 아까 화면에서 봤죠. 그래서 기업과 기업주를 개인기업 같은 경우는 완전히 똑같이 보니까 자본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자본금 계정 하나로 통합 처리하고, 뭐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 뭐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깊이는 몰라도 되는데 곧 나와 있는 두 줄 정도만. 자, 인적으로 결합된 기업으로 편의상 조합기업, 한매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을 총칭하고 자본금 계정 하나를 사용하지만 각자의 사원 조합원별로 구분해서 표시를 한다. 자, 주식회사 일반 투자자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상법 및 관련 법규를 통하여 엄격히 제한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주식회사 뭐 특징은 잘 알아둬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할 회사도 대부분 다 주식회사니까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실체이고 유한 책임이고 자유로운 주식 양도 처분이고, 그 다음 네 번째는 계속 기업으로 영구 존속을 가정하고 있고 거액의 자본 조달을 가정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271페이지 보면 아까도 화면에서 말했지만은 이익잉여금의 맨 밑에 가는 일반적이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의 이익잉여금. 근데 이제 교재에서는 뭐 자본잉여금하고 우리가 이익잉여금을 조금 구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붙여놓은 것 같아요. 자,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다.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에 있어서는 자본준비금, 자본준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구분해서 알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주식발행 초과금하고 감자차익, 기타 자본잉여금, 기타 자본잉여금은 보통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그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지금 자본잉여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손실은 밑에 자본조정의 두 번째 줄을 보게 되면 자기주식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익잉여금은 이제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 적립금, 임의적립금, 차기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 자본조정은 주식할인 발행 차금, 배당건설이자, 자기주식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주식 매수 선택권, 출자 전환 채무 뭐 등등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 유가증권을 할 때도 매도가능증권과 관련된 평가이익이나 손실은 어디로 들어간다 했다. 자본 항목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가고, 단기매매증권과 단기매매 금융자산 이런 것들은 어디로 들어간다 했어요. 단기순손익에 반영이 된다 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이고, 해외사업 환산손익이나 파생상품 평가손익, 그 다음에 재평가잉여금 이런 것들은 뭐 자주 볼 일은 없다. 여러분들은 앞에서 우리가 유가증권 할 때 배웠던 것처럼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정도만 제대로 알아두면 될 것 같다는 거죠. 자, 주식의 발행과 자본금입니다. 주식과 사채는
기업의 장기 자금을 조달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유가증권이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이거 앞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어찌됐든 공통적인 사항은 기업의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유가증권이고, 차이점은 사채는 만기 상환 의무가 있고 확정이자를 지급하고 경영참여권은 없다 했죠. 그 다음에 어찌됐든 채권자이기 때문에 주주보다도 우선한 청구권을 가진다. 하지만 주식은 청산, 감저시의 납입 자본을 상환하고 이익 수준을 감안한 배당금, 그 다음에 직간접 경영권 참여, 그 다음에 자녀분에 대한 분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은 발행주식 수익명 가입 곱하고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정도만 봐두면 되겠고, 자, 우리가 보통주랑 우선주가 나오는데 그 기타적으로 이제 참가적, 비참가적 우선주가 나오고 누적적, 미누적적 우선주가 나와요. 그래서 우선주와 관련된 내용인데, 보통주는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기본적 주식으로 채권자 청구권과 우선주주 청구권을 차감하고 남은 자녀 지분에 대한 청구권, 뭐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주주를 보통주로 한다. 우선주라는 것은 보통주보다 기업의 자산 이익에 대해서 우선 청구권을 갖고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참가적, 비참가적 우선주는 이익 배당 후 자녀 이익에 대해서 보통주와 함께 추가적인 이익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있으면 참가적 우선주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비참가적 우선주가 된다. 자, 누적적, 비누적적 우선주인데 특정 연도의 이익 배당액이 우선 배당률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서 후년도에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누적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누적적이다. 그래서 3번,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좀 배우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1번, 2번 보통주하고 우선주, 그래서 우선주라는 우선한다는 얘기겠죠. 우선 청구권을 갖는다. 대체적으로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그래서 지금 보통주 같은 경우는 의결권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3번 주식의 발행입니다. 신주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액면 가액을 초과해서 할증 발행했을 때 신주 청약 미수금, 뭐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구나, 눈으로만 한번 보면 되고. 자, 4번을 한번 봅니다. 실질적 증자와 형식적 증자, 이게 나오죠. 자, 기업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증자라고 하며, 증자에는 자본금의 증가와 더불어 총자산이 증가하는 실질적 증자와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총자산 증가하지 않는 형식적 증자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주금이 납입이 된다는 얘기고, 형식적 증자라는 것은 자본금 증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 증자를 우리가 유상증자라고 이야기하고 형식적 증자를 무상증자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실질적 증자라는 것은 자본금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인 자산 증가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형식적 증자는 자본금의 증가가 있으나 자산 증가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 증자의 경우에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주금이 납입된다. 아니면은 현물 출자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증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그 현금이 됐든 현물이 됐든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자, 형식적 증자는 자본 전입, 전환사채 전환,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자본 전입이라는 것은 자본 이용해서 뭐 자본 전입을 할 수도 있고 이익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 자본 전입, 전환사채의 전환, 전환주식 전환, 주식 배당,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자, 5번째 자기주식과 감자입니다. 기업이 이미 발행하여 사회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발행회사가 매입 소각하거나 재발행할 목적으로 재취득한 주식을 자기주식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자본 충실의 저해, 주가 조작 등의 우려 등으로 상법상 그 요건을 엄격히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인가를 얻어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자본 차감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주식을 취득했다. 일단 현금이 나가요. 자기주식 취득, 차변. 그 다음에 이제 자기주식을 처분하면 그 거래 금액에 따라서 처분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처분 손실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예제를 보게 되면 다음의 연속된 거래를 등기하라. 각각의 거래 시에 현금을 받거나 지급한 것으로 한다 해가지고, 지윤 주식회사는 보통주 1000주를 5,500원에 발행했다. 액면금액 5,000원인데 그러면 자본금은 액면가액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1000주 곱하기 5,000원에서 대변의 자본금은 500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5,500원에 발행했으니까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은 현금 550이 들어오게 되겠고, 나머지 50만원은 초과 발행된 거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다. 위의 보통 주식 100주를 5,600원에 취득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금 56만원 나가고 자기 주식 56만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자기 주식을 10주를 5,600원에 또 처분을 했답니다. 똑같은 금액에 취득해서 똑같은 금액에 처분했죠.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없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10주를 그 다음 문제 보니까 6,500원에 처분을 했습니다. 자, 비싸게 팔았죠. 자기 주식 원래 얼마에 취득했는데 10주 56,000원에 취득했는데 65,000원을 받았으니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9,000원이 나오겠죠. 반대로 이제 자기 주식 10주를 4,800원에 처분했습니다. 자기 주식 56,000원 나갔고 현금 48,000원. 나머지는 뭡니까? 56,000원짜리가 나가면서 이게 이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왜 이익이 되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손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익에서 먼저 억센다. 그러고 나서 손실이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손실이 시가이기 때문에 이거 오타가 아니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대변에 있던 9,000원이 있었죠. 9,000원에서 차변으로 옮긴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증자를 봤으니까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다. 지금 그 실질적 감자라는 것은 자본금 감소로 이제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는 건데 이는 유상 감자로서 자본금의 감소로 인해 환급 또는 소멸된 주식의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거다. 이때 주식의 액면가보다 주주에게 지급한 대가가 적을 경우, 그러니까 액면가보다 적게 주면 처음에 출자 금액보다 적다는 얘기죠. 감자 차익이 발생하고, 형식적 감자란 자본금이 감소하였지만 회사의 자산은 감소하지 않고 자본금만 명목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무상 감자로서 자본금의 감소로 인해 뭡니까? 여기서 절삭, 병합 이런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 주식의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실질적 감자라는 것은 그 주식의 대가를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형식적 감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 감자는 거액의 결손금이 있어 오랫동안 이익은 배당할 수 없거나 주가가 하락하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자, 오른쪽 이제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를 비교를 해볼게요. 자, 실질적 감자는 자본금의 감소와 함께 실질적인 자산 감소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형식적 감자는 자본금의 감소가 있으나 회사의 자산 감소가 없고 명목적으로만 자본금이 감소, 그래서 무상 감자이다. 그래서 실질적 감자는 주금액을 환급하는 것, 그 다음에 주식의 매입 소각, 형식적 감자는 주금액의 절삭, 그 다음에 절삭을 줄인다, 병합 이런 것들인데 예제를 한번 보게 되면 자본금이 지나치게 많아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쳐 자본금 2억 원을 주주에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그럼 자본금 2억 원 줄어들겠죠. 현금 나갔습니다. 이건 실질적 감자죠. 지원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와 특별결의로 자본금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자본금을 감소시키기로 했는데 2만 주의 주식을 주당 5,000원에 매입 소각했다. 대금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2만 주를 5,000원, 자본금 1억 없어져야 되겠죠. 당좌예금 1억 줄어들어야 됩니다. 주당 4,000원에 매입 소각을 했답니다. 자, 4,000원에 주당 4,000원에 매입 소각을 했다는 거는 지금 자본금은 액면가 똑같다 했잖아요. 그죠? 어차피 자본금 1억 없어지는 건 똑같아요. 근데 4,000원이라 했기 때문에 2만 주면 얼마예요? 8천만 원이 당좌예금이 나가고 실제 1억 없애면서 주주에게 8천만 원만 돌려준 거니까 2천만 원은 뭐가 된다? 감자 차익이 되는 거죠. 또 조건 동일하다. 그럼 자본금 1억 없어지고 당좌예금 얼마 나가요? 7천원에 매입 소각했다. 그럼 주주가 출자한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했죠? 그럼 당좌예금 1억 4천이 나가고 나머지는 이익잉여금이 줄어든다. 거죠. 자, 그 다음 예제 봅니다. 그 다음 예제를 보게 되면 충원주식회사는 2월 결손금 2,700만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당 액면금액 만원의 주식 만주를 주당 액면금액 7,000원의 주식으로 변경을 했다. 그럼 얼마가 줄었어요? 만원짜리를 7,000원에서 3,000이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 3,000원에 만주 3,000만원, 자본금 3,000만원 이렇게 될 것이고 2월 결손금 뭐 하려고 이거 했는데요? 2월 결손금 2,700만원을 메꾸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얼마만큼? 300만원만큼의 감자 차익이 나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경수주식회사는 2월 결손금 3천만원을 보전하기 위해 총 자본금 6천만원, 주당 액면금액 만원의 주식을 2대1의 비율로 병합했답니다. 자, 2대1이라니 총 자본금 6천만원을 그럼 줄인 거 얼마 줄였다? 3천만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월 결손금 3천이 있었으니까 그만큼 줄어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주식 분할입니다. 주식의 액면 금액을 나누는 것을 주식 분할이라고 하며 기업의 자산이나 자본에는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 분할의 경우에는 주주의 지분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기업의 재무 상태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 분할은 주가가 지나치게 높아 거래가 활발하지 못할 때 거래 주식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식 분할은 일주당 가액이 거래되는 가액 자체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 그걸 분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예전에 뭐 SK텔레콤, 요즘에 SKT라고 하지만은 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당 주가가 지나치게 높게 되면 이러한 주식 분할 절차를 이행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절차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중견기업 이하에서는 뭐 이렇게 복잡한 주식 분할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고 알아두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자본 이용부터 3강 진행하도록 할게요.